자, 오늘은 구글의 페이지 랭크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부교재 10장 2절의 내용을 참고로 해서 만들었고요. 10장에는 이제 마코브 체인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2절 일부분을 가지고 왔어요. 2절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안정 상태 벡터에 대한 내용과 구글의 페이지 랭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안정 상태 벡터는 봤으니까 그 부분은 제하고 구글의 페이지 랭크 부분만 이제 오늘 내용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동적 시스템과 마코브 체인 봤고 오늘 페이지 랭크 보고 그리고 페이지 랭크 본 이후에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하는 수치적인 방법도 요 강의 학기 중에 언젠가 한번 다뤄볼까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죠. 음. 자, 그래서 구글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구글. 인터넷 검색 엔진이죠. 무언가를 검색할 때 뭐 네이버 검색을 하기도 하고 구글 검색을 하기도 하고 그 여러분들 나이대가 나랑 좀 달라서 모르겠는데 구글 전에는 뭐 야후라던가 그런 것도 있었죠. 써본 적 있어요? 그래요. 생각보다 나이가 있는 학생들이네요. 네. 그리고 요새는 검색 엔진 말고 뭐 GPT랑 이런 것도 쓰죠. 근데 GPT는 사실 검색 엔진은 아니죠. 그렇죠? GPT는 학습된 정보에 대한 생성 모델이고 구글은 인터넷 검색 엔진이에요. 그래서 사실 다른 종류의 기술이죠.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정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에서 무언가를 고르기 위해서 내가 알고자 하는 거를 검색해서 내가 검색한 단어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얻을 때 그 정보를 써주세요 하는 건 생성 모델이 하는 일이지만 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웹페이지, 다른 사람이 작성한 웹페이지를 보여주세요. 그 페이지로 가주세요 하는 게 검색 엔진이 하는 일이죠. 그러면 검색 엔진이 이렇게 웹페이지를 여러 개 찾은 다음에 하는 거는 내가 검색한 단어, 여러 개의 단어들과 가장 관련이 많은 것, 그것을 첫 번째다 두고 관련성이 적은 것들을 뒤에다 두는 것. 요게 이제 믿을 만한 검색 엔진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검색 엔진, 구글, 야후, 더 전에 세대에는 그 인터넷에 웹페이지가 많이 있는데 그 관련성이 높은 거를 어떻게 정할까, 순위를 매길까 하는 좋은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그 검색하는 사람들은 검색어를 입력을 하면 그거랑 관련이 있는 웹페이지들이 여러 페이지 쫙 뜨고 그거를 일일이 클릭을 해서 아, 이게 내가 관심 있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검색 엔진을 잘 만들어서 많은 데이터가 있는, 많은 정보가 있는, 많은 웹페이지가 있는 곳 중에서 사용자가 검색한 것을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다 띄우지 말고 사용자가 검색어를 썼을 때 그것을 포함한 웹페이지들 중에 관련성이 높은 것 순서대로 띄우자. 그래서 이러한 관심과 필요를 느끼고 이제 월드 와이드 웹, 이제 세계가 그 웹페이지들로 연결이 되어 있죠. 월드 와이드 웹의 하이퍼링크된 구조, 이제 링크 타고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 구조에 포함된 정보를 98년도에 요 월드 와이드 웹 WWW죠. WWW에 있는 웹페이지들의 정보를 순위를 매기는 것, 활동을 하는 것이 98년도에 많이 개선이 되었고 그 중에서 가장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을 한 게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이제 브린과 페이지가 만든 구글이라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그대로 이제 검색 엔진 이름으로 하고 회사 이름으로 한 거죠. 넘어가자. 그래서 브린과 페이지는 어떤 아이디어를 했냐면 웹페이지가 있고 이 웹페이지에 다른 중요한 페이지가
웹페이지를 말하는 거죠. 웹페이지가 하이퍼링크 되어 있으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브린과 페이지는 어떤 아이디어를 사용을 했냐면 랜덤 서퍼라는 아이디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랜덤 서퍼는 이제 따라갈 하이퍼링크를 무작위로 랜덤으로 선택을 하고 무작위로 선택된 하이퍼링크에서 이제 타고 넘어가는 활동을 하는 게 랜덤 서퍼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랜덤 서퍼는 웹페이지 하나에 딱 도달을 해서 여기에 하이퍼링크된 웹페이지가 무엇이 있구나. 확률적으로 연결된 웹페이지를 타고 다니는 일을 하는 이제 상상 속의 검색자이죠. 웹페이지가 있고 서퍼가 움직이는 것이 있는데 이 서퍼의 움직임을 마코브 체인을 사용해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웹페이지들을 노드로 놓고 웹페이지들 간에 연결된 하이퍼링크를 브릿지로 놓고 그 노드에 도달한 서퍼가 브릿지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서퍼를 랜덤하게 던져놓는 행위를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퍼가 더 자주 방문하는 페이지는 연관성이 높은 페이지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서퍼가 랜덤하게 페이지들을 방문하는 활동을 여러 번 시키고 그러면 이 서퍼가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페이지들이 더 많이 도달하는 페이지가 중요하구나. 그러면 그 중요한 것이 검색어와 일치하는 관련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해서 우선순위 위에 띄우고 나머지 순서대로 밑에 띄우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 서퍼들이 마코브 체인을 따라서 웹페이지를 막 이동한다. 그거를 계속한다. 계속 클릭질을 해서 웹페이지를 따라다닌다. 언제까지? 어딘가에 도달할 때까지. 즉, 마코브 체인을 연속적으로 적용을 해서 서퍼가 노드를 타고 다닐 때 정상 상태의 벡터에 도달한다라는 것은 이제 안정적으로 확률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정상 상태 벡터가.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정상 상태 벡터의 값이 큰 것이 가장 서퍼들이 많이 도달하는 웹페이지.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큰 아이디어는 이제 인터넷 상에 있는 웹페이지들을 관련성이 있는 노드들 사이에 브릿지를 하이퍼링크로 연결을 하고 그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마코브 체인의 정상 상태 벡터를 찾는 것 그것이 이제 검색 엔진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딱 그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정상 상태 벡터가 있느냐. 두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예제들은 행렬의 크기가 2개, 3개, 3x3, 2x2 이 정도였는데 웹페이지의 개수는 월드 와이드 웹이니까 전 세계에 있는 웹페이지들은 엄청 많고 그 중에 내 검색어랑 관련이 있어서 하이퍼링크가 되어 있는 웹페이지들도 엄청 많겠죠. 그래서 이 행렬의 사이즈가 크다. 이 두 가지가 문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정상 상태 벡터가 있느냐? 아니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수정을 해요. 이 마코브 체인에 관련된 행렬, 행렬에 수정을 해서 정상 상태 벡터를 갖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것이 오늘 다룰 내용이고, 그리고 이 행렬의 크기가 크다는 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정상 상태 벡터를 찾는 거는 아이겐 밸류 1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를 찾는 거죠. 아이겐 벡터를 찾는 걸 해야 되는데 행렬이 2x2, 3x3면은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의 근을 찾아서 구하면 돼요. 그런데 행렬이 크면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로 접근하는 방법이 적절하지 못한 거죠. 그거는 오늘 시간이 남으면 하고 안 남으면 다른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노드는 웹페이지, 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웹페이지를 말하고 브릿지가 웹페이지 간의 링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으로 유입된 사람은 요 웹페이지를 보고 3번으로 가고 3번으로 유입된 사람은 2번, 6번, 4번 웹페이지로 가고 4번 웹페이지에 온 사람은 그냥 4번에 있고 6번으로 온 사람은 또 5번, 3번, 7번으로 이런 것을
나타내는 방향성 그래프로 요 월드와이드 웹을 모델링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 마코브 체인으로 봤을 때 이곳에 전이 행렬을 P라고 하면 이 행렬 P가 레귤러이면 정상 상태 벡터가 있고 레귤러하지 않으면 정상 상태 벡터를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P가 레귤러하기를 원하는 거죠. 정상 상태 벡터가 있으면 그 정상 상태 벡터가 이제 각 웹페이지에서 소비한 시간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브링과 페이지는 중요한 페이지에 다른 중요한 페이지로 오는 링크가 있다고 추론을 해서 더 중요한 페이지에는 더 오래 있고 덜 중요한 페이지는 더 적게 있을 거기 때문에 요 Q 정상 상태 벡터가 큰 값을 갖는 성분에 대응하는 노드 그게 이제 중요한 검색 결과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예제를 행렬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볼까요? 1번 노드로 온 서퍼는 3번으로 가요. 검색을 하다 보면 1번 웹페이지 오면 내가 관심 있는 건 요거네 하고 클릭하고 3번으로 가요. 그래서 1번 첫 번째 컬럼 벡터는 2, 3, 1, 2, 4, 5, 6, 7번 웹페이지로는 가지 않고 모두 다 3번으로 간다. 2번 노드로 2번 웹페이지로 들어온 사람은 1번으로 가거나 5번으로 가요.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니까 이제 랜덤 워크라고 생각해서 절반의 확률로 2번 두 번째 컬럼은 첫 번째 웹페이지로 절반의 사람 2, 3, 4, 5번 다섯 번째 웹페이지로 절반의 사람이 간다. 3번 2, 6, 4로 간다. 2, 6, 4로 간다. 4번 아무 데도 안 가죠? 4번은 들어오면 4번으로 다시 가는 거죠. 그래서 4번 컬럼 네 번째 컬럼부터는 1, 2, 3번으로 안 가고 4번으로 가고 5, 6, 7로 안 간다 해서 1, 5번 두 개, 6번 세 군데, 7번도 마찬가지죠. 7번도 1, 2, 3, 4, 5, 6번으로 아무 데로도 가지 않고 7번으로 유입된 서퍼는 7번에 머무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전이 행렬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전이 행렬이 레귤러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런데 뭐 레귤러 이미 보장되진 않아요. 왜 보장되지 않냐면 여기에서는 4번, 7번 때문에 안 돼요. 자, 4번과 7번을 매달린 노드라고 불러요. 매달린 노드는 뭐냐면 들어온 게 있고 나가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4번으로 들어온 게 나가는 게 없어요. 7번으로 들어온 것도 다른 노드로 나가지 않죠. 이런 것을 보고 매달린 노드라고 부르고 요 연결된 체인 6에서 7, 3에서 4로 가는 체인을 보고 흡수 상태라고 불러요. 3에서 4로 연결된 체인으로 가는 서퍼는 4번에 흡수되고 6에서 7로 가는 서퍼는 7에서 흡수되고 그래서 흡수 상태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흡수 상태가 존재한다 또는 매달린 노드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상태 벡터가 무한대로 갈 때 유일한 극한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서 서퍼가 7에서 시작해요. 그러면 타임이 무한대로 갈 때 7에 머무르겠죠. 그러면 00001이 정상 상태 벡터로 보일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랜덤 서퍼가 들어와서 4에서 시작해요. 그러면 타임이 무한대로 갈 때 0001, 000이 정상 상태 벡터가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흡수 상태가 존재하면 이 매달린 노드에서 시작하는 상태 벡터가 극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극한의 수렴값이 4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고 그래서 유일한 극한을 갖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달린 노드를 처리해서 없게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아니 이게 웹페이지잖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뜯어 고쳐? 어떻게 고쳐야 P가 요 매달린 노드가 없어지게 될까? 그래서 이런 규칙을 정했어요. 자, 첫 번째 조정 방법이에요. 첫 번째 조정 방법. 서퍼가 매달린 노드에 도달하면 원래대로라면 요 매달린 노드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4는 4로, 4는 4, 7은 7로, 7은 7로. 그런데 내가 강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강제하냐? 동일한 확률로 웹의 아무 페이지에나 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7로 왔다. 그러면 동일한 확률로 7분의 1의 확률로 1, 2, 3, 4, 5, 6, 7번 중에 어디론가 보내는 거죠.
4로 왔다. 그러면 7분의 1의 확률로 4에 도달한 서퍼는 1, 2, 3, 4, 5, 6, 7 중에 한 군데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매달린 노드를 없애줘요. 7을 무조건 6으로, 4를 무조건 3으로 보내는 건 공정하지 않으니까 전체 웹페이지로 다시 시작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이행렬 P에서 흡수 상태인 컬럼 벡터가 있으면 그 컬럼 벡터를 원래는 00000 1이었는데 그걸 7분의 1, 7분의 1, 7분의 1로 바꾸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자, 요 원래 처음에 주어진 전이행렬이 중요한 것만 보죠. 4번, 7번이 원래 다이아고날에 1, 0, 0, 0, 1, 0, 0, 0이 있던 것이 7분의 1, 7분의 1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매달린 노드가 없으니까 이제 정규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이 전이행렬 P스타는 정규적임을 보장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 흡수되는 거는 없어요. 흡수되는 체인은 없는데 사이클을 갖는 거는 가능해요. 사이클을 갖는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J번째 페이지로 들어갔는데 걔가 I랑만 연결돼. I번째 페이지로 들어갔는데 J랑만 연결돼. 그러면 I로 들어갔다가 J로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을 갖는 페이지는 그 열은 항상 0이 있겠죠. 그 열에는, 그 컬럼에는. 그렇기 때문에 곱셈을 여러 번 해도 그 0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정규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정규적이기 위해서는 P에 n승을 했을 때 그 모든 컴포넌트가 논제로여야 되니까 그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했고, 자, 그래서 두 번째 전략, 두 번째 수정 전략은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가상의 K라는 행렬을 생각할 거예요. K라는 행렬은 뭐냐면 그 1-P의 확률로 K라는 행렬을 따르는 거고 P의 확률로 P스타를 따르는 게 이제 새로운 행렬인데 P스타는 요 원래 주어진 웹페이지들 간의 연결 관계에서 흡수 상태, 그러니까 매달린 노드들을 전체로 뿌려주는 그림은 일부러 안 그렸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7분의 1, 7분의 1, 7분의 1, 7분의 1, 7분의 1, 7분의 1, 7분의 1. 여기 피스타 7분의 1, 7분의 1, 7분의 1, 7분의 1, 7분의 1, 7분의 1, 7분의 1. 요게 피스타. 요게 피스타로 바꾼 새로운 네트워크죠. 그럼 요게 피스타이고 K 네트워크는 무엇이냐면 동일한 확률로 어떠한 페이지라도 선택하여 해당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예요. 1, 2, 3, 4, 5, 6, 7개의 웹페이지가 있으면 어떠한 웹페이지에서 시작하더라도 동일한 확률로 어떠한 웹페이지라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어떠한 웹페이지라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어떠한 웹페이지라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즉 모든 웹페이지가 다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상의 요 네트워크에 대응하는 전이 행렬을 K라고 나요. 그러면 요 K 행렬은 어떻게 되겠어요? 7분의 1, 7분의 1. 첫 번째 웹페이지로 들어간 서퍼는 동일한 확률로 어떤 웹페이지도 갈 수 있죠. 두 번째 웹페이지에 들어온 서퍼도 동일한 확률로 어떤 웹페이지라도 갈 수 있죠. 쭉. 그래서 K는 모든 열이, 모든 컬럼 벡터가 n분의 1로 이루어진 n by n 행렬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이클을 깨기 위해 K 행렬이라는 걸 도입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이 이제 두 번의 모디피케이션을 거쳐서 처음에 주어진 P가 이건데 이 P에서 매달린 노드를 해결하고 그리고 사이클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게 있고 근데 매달린 노드는 딱 보면 있는 거니까 걔네만 핀포인트로 찝어서 바꾸어주면 되니까 P스타로 딱 결정이 돼요. 그런데 사이클은
내가 이거를 뜯어봐서 그 사이클을 떼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찾아봐야 돼. 그래서 P스타와 P스타를 K를 얼마나 반영할지를 정해야 돼요. 그 정하는 비율을 P라고 놓는 거예요. 그래서 P가 1일 때는 이제 사이클을 반영하지 않는 거고 사이클이 분명히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고 P가 0이면 주어진 네트워크 상관없이 그냥 전체로 다 가는 거 있죠. 다시 말해서 P 값을 잘 조정을 해야 이제 P스타와 K가 적절히 섞이고 그 결과로서 이제 검색 엔진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 행렬을 구글 행렬이라고 불러요. 이 행렬을 구글 행렬이라고 부르고 이제 요 P가 0과 1이 아닌 양수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K로 인해서 컴포넌트가 0인 컴포넌트는 없는 거죠. 그죠? K는 n분의 1로 깔려 있고 그게 1-P만큼 곱해져 있는 걸 더했으니까 P스타에 0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0이 아닌 게 있으니까 더하면 G는 다 0이 아닌 게 돼요. 그리고 P스타는 음수가 아닌 양의 실수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G는 레귤러한 게 된 거죠. G가 레귤러하니까 요 G는 아이겐밸류 1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가 있고 그것이 정상상태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는 0과 1만 아니면 어떤 숫자든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어요. 구글에서는 P를 0.85의 값을 사용한다고 알려줬어요. 지금도 그러려나 모르겠지만. 그래서 85%의 확률로 원래 네트워크를 따르고 15%의 확률로 랜덤하게 뿌리는 활동을 하겠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제에서 P 스타로 이렇게 바뀐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0.85 곱하고 그리고 랜덤하게 뿌리는 행위, 사이클 방지를 하기 위한 거를 15% 가미한 결과가 저 네트워크의 구글 행렬이 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구글 행렬은 숫자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이 네트워크 그림을 그리면 7x7이에요. 되게 작죠. 웹페이지라고 생각하면은 인터넷 페이지가 7개밖에 안 되는 거야. 되게 작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 예제에 대응하는 구글 행렬은 즉 검색 요 네트워크에서 내가 검색 활동을 하기 위한 구글 행렬은 7x7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의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를 구할 때 여러분은 7x7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7차 방식이 나오게 되고 7차 방식의 근을 구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아이겐밸류 1일 때니까 모든 아이겐밸류를 다 찾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 폴리노미얼의 근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즉 여기다가 빼기 1, 빼기 1, 빼기 1, 빼기 1, 빼기 1, 빼기 1, 빼기 1 한 것의 솔루션만 찾으면 돼요. 솔루션은 파라미터 한 개로 표현되는 근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 7x7에 빼기 1, 다이아고날에 빼기 1 한 것의 근은 어떻게 찾아요? 가우스 도커법 하면 되겠죠. 그럼 뭐 7개 7x7 가우스 도커법은 어렵지 않나요? 어려운가? 그래서 일단은 뭐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럼 컴퓨터한테 시켜볼까요? 찾을 수 있어. 이따 시켜봅시다. 그래서 찾는 것은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7x7 요 소수점 6개짜리까지 있는 숫자를 가우스 소거법을 하면 정상상태 벡터를 찾을 수 있고 요 숫자를 보면 가장 큰 숫자 19 얘가 가장 크네요. 그 다음 숫자 168 168 567 567 똑같네. 그래서 1등 너네 두 개가 2등 그 다음 16 너가 4등 116 5등 6등 7등이에요. 그러면 요 웹페이지 연결관계에서 구글이 검색을 하게 되면 3번 웹페이지를 첫 번째에다가 띄워주고 그 다음 2번, 6번을 그 다음에 띄워주고 이런 식으로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요 주어진 네트워크에서 정상 상태 벡터가 유일하게 하나 존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레귤러
한 행렬이 필요했고 레귤러한 행렬을 보장하기 위해 두 가지 수정을 했어요. 두 가지 수정. 그 매달린 노드를 제거하고 그리고 사이클을 제거하고 하는 활동을 했고 그 결과를 구글 행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상 상태 벡터를 하나 존재하게 하는 행렬을 보장하는 거는 이제 끝났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갖는 것은 검색 엔진을 만드는 사람이 어려움을 갖는 것은 그래서 임의로 큰 행렬은 어떻게 아이겐 벡터를 찾을 것이냐. 구글 행렬에는 웹페이지의 개수만큼 노드가 있으니까 웹페이지의 개수가 n이니까 80억 개가 넘는 행과열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요 행렬의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경우 그냥 뭐 한 천만보다 훨씬 큰 거죠. 80억 개의 성분을 갖는 행렬에서 Q를 찾는 거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손으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구글에서는 요 Q를 계산하기 위해 수치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요. 거듭 제곱 방법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가우스 소거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우스 소거법은 만약에 그 행과 열의 개수가 n이 1000이라고 하면 1000/1000이라고 하면은 가우스 소거법은 1000개를 해야 근이 나오죠. 아, 1000개 하다가 힘들어서 말어. 500개만 해. 그러면은 근이 안 나와요. 그런데 거듭 제곱 방법은 요 반복 횟수가 한 500개, 200개, 100개만 해도 근사적인 근이 나와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Q를 계산하기 위해 그 1 빼기를 한 다음에 가우스 소거법을 하지 않고 수치적인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가우스 그 거듭 제곱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고 거듭 제곱 방법은 되게 기초적인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를 찾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Q는 고유값 1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이고 반복무 50회. 근데 여전히 며칠이 걸린다,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제 요 남은 시간 동안 할 거는 내가 거듭 제곱 방법도 일단 슬라이드를 준비해 오기는 했는데 일단 요 예제를 먼저 좀 보고 나서 시간 봐서 거듭 제곱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는 쉬워요. 연습 문제. 자, 노드가 3개짜리 있다. 그럴 때 요거 한번 그려볼까요? 1번은 1번은 2번으로 2번, 3번으로는 안 가네요. 2번은 1번으로 안 가. 2번은 2번으로 2번은 3번으로 3번은 1번으로 3번은 2번으로 안 가. 3번은 3번으로 이런 페이지 연결 관계인 거네요. 그죠? 그래서 show that P is a regular matrix임을 보이시오. 일단 P의 1승에는 0, 0, 0이 있으니까 레귤러가 아니에요. 요거를 제곱을 하고 세제곱을 해서 n승을 했을 때 모든 성분이 0이 아닌 행렬이 나오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제곱을 하면 2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해볼까요? 처음에는 짠짠 해서 4분의 1, 그 다음 거는 짠짠 해서 4분의 1, 마지막 거는 2분의 1이 되죠. 그죠? 마저 해볼까요? 그 다음은 짠짠 하면 맞아? 4분의 1 여기 2분의 1이에요. 맞죠? 그죠? 여기 곱하면 0, 4분의 1, 4분의 1 뭔가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0, 0, 2분의 1 맞네요. 여기 잘못한 것 같아. 0, 0 여기가 2분의 1이고 얘가 4분의 1이죠. 그리고 짠 여기가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되네요. 어딘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P 제곱이 모든 성분이 0이 아닌 행렬이 나오니까 레귤러하다라는 게 보여줬어요. 2분의 1, 4분의 1 내가 암산으로 헷갈려서 그런데 이제 일단 풀 매트릭스 나온다는 건 보장이 됐고 계산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스테디 스테이트 벡터를 찾으시오 했으니까 뭘 찾으면 돼요? i-p의 아이겐 벡터를 찾으면 되죠. 그렇죠? 1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1 뺐고 1. p 마이너스 i를 했네요, 내가. 그죠? p 마이너스 i. 그러면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됐죠? 요거의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를 찾으면 되는 거고, 이거 가우스 소거법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면 된다. 그리고 what fraction of the time does this chain spend in span to?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 벡터를 찾은 이후에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컴포넌트의 확률 값을 쓰면 되겠습니다. 연산이 귀찮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방향성 그래프 이번엔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제 전이행렬을 만들어 보죠. 전이행렬 4개짜리 1에서 2, 4, 3으로 0,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2에서 4로 0, 0, 0, 1 3에서 1로 1, 0, 0, 0 4에서 3과 2로 2분의 1, 2분의 1, 0, 0 이렇게 되죠. 그리고 in the long run 또 요거에 그 스테디 스테이트 벡터를 찾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P로 놓고 요 P의 스테디 스테이트 벡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요 16번 요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오바이오 그려서 해보세요. 네. 여기까지가 일단 그 간단한 페이지 랭크에 대한 설명과 연습 문제였고 요 구글 매트릭스의 성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알려진 바가 있는데 그거를 다룰까 했는데 이제 요건 좀 증명도 많고 수학적인 내용이라서 이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페이지 랭크를 하기 위해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을 본 거고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은 요 거듭 제곱 방법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주어진 P에서 P 스타로 바꾸고 G로 바꾸고 그 바꾼 우리가 얻어낸 G의 아이겐 벡터를 얻기 위해서 스테디 스테이트 벡터를 얻기 위해서 거듭 제곱 방법을 적용을 해야 돼요. 이 내용을 빠르게 보도록 하죠. 자, 이런 내용들은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자, 다항식에서 뭐 제곱이 있으면 중근 이렇게 부르고 중근이 없으면은 이제 심플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그 아이겐 밸류가 3, 4 다르게 나오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디펙티브 다이고널 러블 요거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아이겐 스페이스, 인베리언트 이런 거 다 다뤘던 거죠. 원에서 다뤘던 거고 행렬의 이름, 성질들 다 다뤘던 거고 트랜스포즈의 했던 거고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겐 밸류를 찾는다라는 거는 AX는 람다 X를 만족하는 X를 찾는다라는 거고 이거는 A-람다 IX에서 넌 트리비얼 X를 갖는 람다를 찾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걸 찾겠다.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걸 찾으면은 람다에 대한 n차 다항식이 나온다. n차 다항식의 근을 찾는 거는 일반적인 n에 대해서는 불가능하죠. 1, 2, 3, 4차 다항식까지는 공식이 있고 5차 이후에는 공식이 없죠. 그러면 비선형 방정식의 근을 찾기 위한 수치적인 방법을 적용해도 되는데 근이 n개니까 전 범위에서 어떻게 n개를 다 찾을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찾기 위해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개발되었고 그 중에서 파워 이터레이션만 지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 이터레이션은 일단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찾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가장 간단한 방법. 자, 예를 들어서 자, A가 유니크 아이겐밸류를 갖는다라고 하자. 그리고 아이겐밸류 중에 가장 큰 거를 람다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는 V1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제 우리 행렬 A에다가 랜덤 벡터 아무거나 곱할게요. x0라고 해서 A한테 곱해요. 그러면 x1이 되겠죠. x1을 또 A한테 곱해요. x2가 되겠죠. x2를 또 A한테 곱해요. x3가 되겠죠. 그냥 계속 행렬 A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x는 v1으로 수렴하게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렇냐 하면 여기를 볼게요. 내가 랜덤하게 준 벡터 x0를 아이겐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언제? n개의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가 있을 때. 그러니까 a가 플랭크라고 하면은 n개의 아이겐 벡터들은 그 Rn 공간을 스팬하게 되고 Rn 공간에서 x0 하나 뽑은 거니까 개수들이 있겠죠. 그죠? 베이시스를 이루니까. 그래서 x0를 아이겐 벡터들의 선형 결합, 즉 알파 i 개수의 곱으로 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 해도 되죠. 그런 다음에 앞에서 했던 짓, 무슨 짓? a를 계속 곱하는 짓을 해보자. 그래서 k번째 얻어낸 행렬은 벡터는 k-1번째 얻은 거에 a 곱한 거, 그 전에 거에 2개 곱한 거, 쭉쭉쭉 이니셜 벡터한테는 a를 k번 곱한 게 되겠죠. 요거는 여기에다가 a를 k번 곱한 게 되겠죠. 그런데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의 정의에 의해서 a, v는 람다 v이죠. 그래서 a를 한 번 v한테 곱하면 람다가 하나 나와요. a를 두 번 곱하면 a, a, v는 a, 람다 v. 람다는 스칼라니까 나가. a, v는 또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정의에 의해서 v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건 람다 제곱 v 이렇게 되죠. 즉 v가 아이겐벡터이기 때문에 행렬 곱이 스칼라배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0에 a를 k번 곱했다라는 거는 여기에다가 k번 곱했다라는 거고 여기에다 k번 곱했다라는 거고 안으로 들어가 여기다 k번 곱했다라는 거고 스칼라 나가 a번 k번 곱했다라는 요것만 남죠. 요거가 이렇게 된 거죠. 지우개 시점은 또 요거를 우아하게 암산한 것처럼 쓰면 그리고 요거를 이제 잘 보면은 우리가 람다 1이 largest eigen value라고 했고 순차적으로 람다 2, 3, 4 이렇게 간다고 했으니까 람다 1으로 만약에 다 나누어 주면 그래도 부등식이 성립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눈 것들은 다 1보다 작죠. 그래서 여기에서 람다 1의 k승을 앞으로 뽑으면 i가 1일 때는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i가 2, 3, 4, 5, 6, 7, 8일 때는 람다 1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관찰을 해보면 요거는 다 1보다 작죠. k승이네. k를 크게 해요. 0으로 수렴하죠. goes to 0. 나머지만 남네요. 그래서 얘만 남고 이거가 되네요. xk는 스칼라배니까 무시하고 v1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마지막에 노멀라이제이션 하면 되잖아요. 아이겐 벡터는 방향이 중요하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큰 아이겐 밸류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 이터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알고리즘은 간단해요. 랜덤하게 넌제로 벡터 하나를 정하고 A한테 계속 곱해주는 언제까지? 수렴할 때까지.
xk와 xk 플러스 1이 비슷해질 때까지. 비슷해졌다 하면은 홈은 반복문 나와서 끝. 그게 아이겐벡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방법이죠. 여기에서도 이제 한 가지 언급할 게, 두 가지 언급할 게, 첫 번째, 우리가 원하는 건 아이겐밸류 1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예요. 그러면 가장 큰 걸 찾으면 그게 아이겐밸류 1에 대응하는 거냐? 일단 맞아요. 그럼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곱하면 그 구글 행렬에서는 되고, 그 나중에 언제 강의를 다시 하겠지만 내가 원하는 특정한 아이겐밸류 값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를 찾는 알고리즘도 있어요. 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언급할 거. 두 번째 언급할 거. 행렬 곱이 쉽니? 라는 거예요. 행렬 곱이 쉽니? A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가우스 소거법을 하지 않고 파워 이터레이션을 한다고 했어요. 즉 A가 행렬이 사이즈가 크다라는 거예요. 너 커. 너도 커. 그리고 A가 풀 매트릭스이죠. 그죠? 구글 행렬 0이 없도록 만들었으니까. 다시 말해서 이 행렬 곱을 할 때 곱셈을 안 해도 되는, 건너뛰어도 되는 게 없어요. 다 해야 돼. 그래서 n개, 곱셈의 개수 n개죠. 그죠? 그게 n개 있죠. 덧셈은 빠른 편에 속해요. 곱셈은 느린 편에 속해요. 행렬 곱은 n 제곱개의 곱셈이 있어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행렬 곱셈에서 곱셈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서 요 n 제곱 이제 비고 노테이션을 쓴다면 오퍼레이팅 타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오퍼레이팅 타임을 줄일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연구도 이제 필요해요. 요까지 가면은 이제 우리 학부 선행대수를 벗어나는 것 같아서 요 행렬 곱에서 곱셈의 개수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는 안 다룰게요. 네, 이제 그것도 이슈는 있다. 자, 여기까지 하면 파워 이터레이션이 끝나는데 사실 파워 이터레이션에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람다가 1일 때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글 행렬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 요 곱셈에서 얻어낸 거를 보면 xk가 뭐냐면 요거잖아요. 요거. 람다 1이 1일 때에는 ok예요. ok. 왜냐면 1에 k승 가고 요것만 남으니까 ok예요. 그런데 람다 1이 largest eigen value니까 1보다 큰 일반적인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파워 이터레이션에 이터레이션을 돌릴 때마다 x 벡터가 커져요. 그죠? 만약에 람다 1이 2였어 봐. 2의 k승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반복문을 하다가 이제 메모리 사이즈를 벗어나는 일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온 게 파워 이터레이션에서 노멀라이즈드 파워 이터레이션이에요. 되게 간단해요. 뭐가 간단하냐면 파워 이터레이션을 해. 그런 다음에 이 곱셈한 결과를 나눠줘. 노멀라이즈 해줘.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아이겐 벡터의 방향이지 그 컴포넌트의 숫자 값이 아니니까. 그래서 원래 알고리즘, 파워 이터레이션의 알고리즘에다가 이 노멀라이제이션을 추가한 것. 그게 노멀라이즈드 파워 이터레이션이고 이렇게 해서 크기 보존을 해줍니다. 뭐 구글 행렬에서는 이게 람다 1이 1이라서 이거는 안 해도 되는데 일반적인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찾기 할 때는 필요합니다. 뭐 알고리즘은 간단하니까 타이핑은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에서 인피니티 놈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쉬우니까 여기에 L1놈, L2놈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요. 근데 L1놈을 하든 L2놈을 하든 놈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사이즈가 크다며 n개라며 그럼 계산을 또 하고 있어야 돼. 제곱 반 다음에 루트를 씌워야 돼. 제곱을 n번 해야 돼. 그런데 인피니트 놈을 하면은 그 중에 큰 거 하나 고르는 거잖아요. 이게 인피니트 놈이죠. 그래서 그냥 연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인피니트 놈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다른 걸로 해도 돼요. 근데 크기가 크다며 우린 계속 A가 크다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피니트 놈을 쓰는 게 일반적이다. 네. 그래서 이런 행렬 A에 대해서도 어,
수치 실험 돌리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론적인 이야기들은 끝났고 실습은 그냥 건너뛰었어요. 뭐 그렇게 실습이 어려운 코드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갔고 자, 그래서 지오메트릭 인터프리테이션까지 해줄게요. 네, 기하학적인 해석인데 파워 이터레이션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이겐 벡터가 v1, v2 이렇게 있을 때 이니셜 벡터 x0가 이렇게 들어오면 x1, x2, x3, x4 쭉 이렇게 v1 방향으로 점점점 기울어져 가는 거죠. 행렬 A를 곱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행렬 A를 곱한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선형 변환을 하는 거죠. 주어진 x0를 선형 변환해서 x1으로 보내주고 x2로 보내주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를 반복적으로 곱한다라는 거는 x0가 v1 방향으로 점점점 기울어져 간다. 그래서 이 화살표가 v1으로 수렴해 간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도 뭐 그래프를 볼 수 있고 노멀라이즈드 파워 이터레이션 다른 예제에서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매틀랩 코드 돌려볼 수도 있고 네 여기까지 일단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거는 이제 구글의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봤고 알고리즘은 일단 작은 사이즈 7x7에서 설명을 했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다루기 위해 큰 사이즈에서 다루기 위해 우리가 파워 이터레이션을 써야 된다까지 했습니다. 이 두 개를 한 번에 한 슬라이드에다가 넣으려고 하니까 이제 숫자가 큰 숫자를 내가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쓰기가 그래서 합치는 것까지는 넣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구글 페이지 랭크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중지 녹화가 잘 됐겠다.